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젊을 때에는 아파트에 살다가 은퇴하면 시골의 전원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주택의 형태가 보편적이지 않던 시절에 형성된 집의 개념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붕과 창문이 있는 전원주택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집의 개념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집과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도시에서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병원, 마트 등 조금만 둘러봐도 없는 것이 없죠. 반면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원생활,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개인 공간. 개인 공간은 내외부를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도심지에 비해 조용하다 보니 개인 생활에도 용이합니다. 한 번쯤 전원 생활을 해보신 시니어라면 이런 부분을 더 잘 공감하실 것 같고, 아파트나 빌라에서 쭉 생활해 오신 분들도 이런 개인 공간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에 살다 보니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괴로움도 줄어들고 마당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텃밭도 직접 키워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공동주택에도 있을 수 있지만 소음, 진동 등의 취약한 활동은 대부분 제한되며 야외 공간도 없기 때문에 주택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이 늘 내 곁에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자연을 찾게 됩니다. 젊을 때 도시에 살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으며 어지러워진 눈과 마음을 정직하고 생기 있는 식물들과 푸르른 풍경들을 보며 늙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맑은 공기는 건강에도 좋으며 산, 바다, 논 등 자연을 선택하는 것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을 찾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젊은 분들 중에도 자연 가까이서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저렴한 구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개인 공간으로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골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고 계절마다 변하는 마당과 사시사철 바뀌는 나무들, 예쁜 꽃까지 매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생활이 주는 행복감이라고 하면 자연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좋다. 요즘은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집 근처 아파트나 공원에 가보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떠나고 헛헛한 마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동주택보다는 산책이나 야외 활동이 자유로운 전원주택이 훨씬 더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동물들의 표정부터가 전원주택일 때와 아파트일 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설계 인테리어가 비교적 자유롭다. 건축가들이 뽑는 전원주택의 장점은 설계나 인테리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한 동의 모든 도면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 뒷집과 거의 비슷한 구조에서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원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의 도면을 다르게 인테리어하거나 부분 변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축에만 해당할 수 있는 말이지만 분양이 아닌 매매를 하여도 인테리어나 부분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공동주택보다는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일 경우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전원주택의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망권과 집의 방향입니다. 공동주택보다는 전원주택이 남향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위아래로 난방을 하고 옆에서 막아주는 구조가 없는 단독주택이다 보니 단열을 해도 추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남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에서도 단독주택이 더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동향, 남향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집의 방향이나 조망 선택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지금 전국의 전원주택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죽어도 전원생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가격이면 현재는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매매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거품이 있던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동일 가격 대비 주택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덜컥 구입한 전원주택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외에도 청년들의 수도권 전출로 인해서 지방도시 소멸 돌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뉴스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고 전원생활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면 원하는 도시의 전원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몇 년만 전원생활을 하고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전원주택은 탁한 미세먼지와 매연, 주차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며 전원주택하면 늘 문제가 되었던 단열에 대해서도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벽난로 등 취약한 점을 고치기에도 다양한 건축시공법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인데요.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과 관리인이 나 하나이기 때문에 1에서 10까지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내부의 집안일은 공동주택과 같다고 하여도 외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꽃가루, 잔디, 조경수, 낙엽, 눈슬기 등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절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잔디가 여름 장마만 일주일 지나가면 무릎까지 자라 있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보여서 낭만이 있고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단열입니다. 전원생활을 생각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단열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 전원주택의 단열은 과학적으로나 시공적으로나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벌집처럼 상하좌우가 모두 집으로 되어 있고 그 집들이 모두 난방을 하는데 어떻게 단열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에 비해 단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전원주택에서 창문을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열의 흐름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전원주택과 공동주택의 단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집을 지을 때 겨울을 생각하여 단열재의 배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우풍이 셀 수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공간 그리고 바람길이 막혀있는 곳일수록 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벌레나 야생동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레나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보다는 벌레가 훨씬 많을 수 있고 좀 더 산 쪽에 있는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야생동물도 가끔 출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주변 경관만을 고집하다 너무 외진 곳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면 치안 문제부터 출퇴근할 때의 불편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아직 어린아이들이나 학생이 있는 집에서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것이 이 대중교통입니다. 아무래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 많기에 지하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이 아주 멀리 있어 등하교가 힘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가 없다 보니 생필품부터 사소한 생활도구들을 사려면 기본 10분, 많게는 3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전원생활에서 자차 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 도로, 굴착, 사용승낙서 등 법적 문제입니다. 전원생활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시골 생활이라 하면 이런 법적 문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은 반드시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내가 살 집이니 인허가나 사용승낙서, 굴착동의서 등의 문제는 허가가 어떠한 조건인지, 배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를 매수할 때 조건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개사가 세세하게 모두 알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부분들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중개사에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보, 상수도 연결 여부,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생활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소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가 바라본 전원주택의 대표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주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성이 많이 들어간 거주 공간이다 보니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폭도 크고 다양한 부동산 매물 중 감가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 하나만 생각하고 시골로 오지만 나이 들수록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번 도시로 출퇴근까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전원생활이 주는 행복감도 큽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맞다 말하기 이전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니어 정보쇼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